그날 광숙은 조용히 한 회장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죽은 딸 하나만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장모님 앞에서 감히 자신을 딸처럼 받아달라는 말을 꺼내고 말았죠. 당연히 돌아온 건 거친 분노와 차가운 거절이었어요. 내 딸은 죽은 그 아이 하나뿐이야. 널 딸이라니 그딴 소린 집어치워. 광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돌아서며 이상하게도 장모님이 더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잃은 자리를 못 견디는 법이니까요. 총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광숙은 그렇게 마음속에 묘한 씁쓸함을 품은 채 술도가로 돌아왔어요. 그저 장모님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길 바랐을 뿐인데 오히려 더 상처만 건드린 건 아닐까 자책도 되었죠. 마침 술도가에 와 있던 한 회장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좋지 않은 광숙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소? 얼굴빛이 영 아니오. 하지만 광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장모님과 있었던 일은 차마 말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미묘한 관계인데 괜히 더 틀어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저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며 애써 웃어 보였죠. 한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 눈빛엔 깊은 걱정이 스며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 날 한 회장의 장모 박정수는 손자 결이와 보미를 데리고 오랜만에 쇼핑을 나갔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치 아픈 것도 잠시 잊은 듯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장모의 얼굴에도 모처럼 밝은 빛이 돌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진 못했어요.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을 한참 넘겨버린 걸 미처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자 서서히 알츠하이머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졌어요. 장모는 문득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 아이들은 누구지? 눈앞에서 까르륵 웃고 있는 결이와 보미가 한순간 낯설게만 보였죠.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때 마침 그 쇼핑몰을 지나가던 광숙이 이 모습을 발견했어요. 광숙은 놀란 마음을 애써 감추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장모님 여기서 뵙네요. 아이들도 같이 왔구나. 장모는 처음엔 멍하니 광숙을 바라보다가 마치 어디선가 자신을 끌어내주는 듯한 그 목소리에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광숙은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재빠르게 분위기를 바꾸며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돌렸어요. 멀리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한 회장은 광숙과 장모의 묘한 기류에 뭔가 이상하다는 촉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장모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광숙이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해오며 슬그머니 약을 건넸죠. 장모님, 이거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장모는 그제야 약봉지를 바라보며 멋쩍게 웃었어요. 어머, 내가 깜빡했네. 요즘 이런 게 왜 이리 잦아지는지. 광숙은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약을 먹고 난 장모는 한숨 돌린 듯 잠시 눈을 붙였어요. 광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살며시 숨을 내쉬었죠. 정말 다행이야. 더 심해지기 전에 내가 있어서. 그 순간만큼은 장모가 차가운 말로 자신을 밀어냈던 기억도 잊히는 듯 했어요. 광숙은 그저 조용히 장모 곁을 지키며 혹시나 깰까 싶어 발소리조차 죽였어요. 하지만 한참 뒤 깨어난 장모는 이상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가 왜 집이지? 분명 아이들이랑 쇼핑몰에 있었는데. 장모는 애써 기억나는 척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광숙의 가슴은 서늘하게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회장이 들어왔어요. 거실에 들어선 그는 뭔가 직감적으로 알아챘는지 장모를 유심히 바라봤죠. 장모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장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아휴, 그냥 애들이랑 놀다 온 거지 뭐. 하고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어색함을 한 회장은 놓치지 않았어요. 광숙은 불안한 마음에 괜히 테이블을 치우며 시선을 피했어요. 한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가졌죠. 뭔가 분명히 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겠어.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광숙을 향해 다가왔어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 목소리에 담긴 묘한 단호함에 광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광숙은 그 말을 듣고 순간 긴장이 됐지만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 한켠으로 자리를 옮기자 한 회장은 곧장 본론을 꺼냈죠. 솔직히 말해봐요. 오늘 쇼핑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광숙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장모님께서 약을 걸으셨어요. 광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결이랑 봄이랑 쇼핑하는 동안 너무 즐거우셨는지 약 먹는 시간을 깜빡하셨나 봐요. 그러다 갑자기 아이들이 누구냐고 물으시고 왜 그 자리에 계신지 기억 못하셔서 제가 마침 지나가다 뵙고 집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한 회장은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왜 그걸 이제야 얘기합니까? 나도 알아야 대책을 세우든 할 거 아니요. 그 말에 광숙은 눈가가 붉어졌어요. 장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저를 딸로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데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더 미워하실까봐. 그 말을 듣고 한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복잡한 마음에 그저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죠. 광숙 씨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마음 졸였어요. 한 회장은 낮게 내뱉듯 물었어요. 광숙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저야 뭐 그냥 옆에서 조금 거드는 거죠. 오히려 장모님이 저 때문에 더 마음 상하신 건 아닐까 그게 더 미안했어요. 그 말에 한 회장은 답답한 듯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앞으로는 숨기지 말아요. 나도 이 집 식구니까 함께 책임져야지. 그 말을 듣자 광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토록 독하게 살아온 자신이지만 이상하게 한 회장의 이런 따뜻한 말에는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죠. 고마워요. 광숙은 그렇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술도가의 시끄러운 일상도 장모의 차가운 시선도 잠시 잊혀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한 회장은 장모를 조심스럽게 불러 거실에 함께 앉았어요. 장모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마침 집에 들른 결이와 봄이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섞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죠. 할머니, 오늘 일찍 끝나서 들렀어요. 저녁 같이 먹자고요. 결이가 웃으며 장모의 옆에 앉자 봄이도 맞장구 쳤어요. 할머니, 지난번에 좋아하셨던 그 디저트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도 여전히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장모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죠. 그 틈을 타 한 회장은 장모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앉아서 얘기 나눠요. 우리 가족끼리. 장모는 잠시 눈길을 피했어요. 그 손길이 낯설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멀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또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요. 뭐, 좋지. 아이들이 좋아하니 나도 좋고. 장모는 그렇게 어색하게 웃어 보였죠. 그 모습에 광숙은 가슴이 찡했어요. 그날 저녁 광숙은 한 회장에게 다시 말했어요. 오늘처럼 장모님 곁에 있어 주세요. 사위니까요. 한 회장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할 거요. 앞으로도 쭉.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엔 여러 겹의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술도가로 돌아온 광숙은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니 별이 가득했죠. 이 집에서 이렇게 하늘을 오래 바라본 게 얼마만이더라. 괜히 코끝이 시큰해진 광숙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내가 괜히 불쌍하다고 느낀 게 아니었어. 장모님도 회장님도 결국 마음 둘 곳이 필요했던 거겠지. 그날 밤 술도가 안채의 불이 하나둘 꺼져갈 때 광숙은 창가에 앉아 차가운 밤 공기를 한참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 그래도 다 괜찮을 거야. 그 작은 독백이 밤하늘로 스며들 듯 그렇게 조용히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장모는 예전보다 훨씬 자주 한 회장의 집에 머물렀어요. 결이와 봄이가 퇴근 후 집에 들러 장모와 식탁에 둘러앉는 날도 많아졌죠. 광숙이도 가끔 들러 이런저런 반찬을 챙겨주고 장모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광숙의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또 기억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낯선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진 않을까. 그래서 더욱 장모를 살피고 웃어주고 곁을 지키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한 회장은 술도가를 찾았어요. 광숙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였죠. 회장님,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광숙이 웃으며 물었지만 한 회장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우리 장모님 말이에요. 아무래도 다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광숙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살짝 내려놓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한 회장이 꺼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거죠. 며칠 전에요. 장모님께서 봄이 이름을 잊으셨어요. 한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은 결의를 보고도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느꼈어요. 가끔 저를 보면서도 어디선가 본 사람 같다는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술도가의 작은 부엌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낡은 전등 불빛 아래 각자 다른 슬픔을 삼키듯이요. 그래서요. 광숙 씨, 한 회장은 결국 결심한 듯 말을 이었어요. 이 일, 우리 둘이만 알지 말고 결이랑 봄이한테도 조금씩 준비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더 심해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니까. 광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더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아이들이 곁을 더 지켜주게 해야죠. 그날 밤 한 회장이 돌아간 뒤 광숙은 술도가 안 채 마루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바람소리 사이로 예전에 장모가 처음 자신을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내가 괜히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 괜히 더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혼잣말처럼 뱉은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러다 이내 스스로를 다잡듯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장모님 곁엔 누군가가 꼭 있어야 해. 그게 내가 되어도 괜찮잖아. 며칠 뒤, 광숙은 일부러 한 회장 집에 들렀어요. 장모가 좋아하는 호박전을 부쳐서 가방에 소복히 담아갔죠. 현관문을 열자 향긋한 음식 냄새에 장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이고, 광숙 씨 왔나? 무슨 좋은 냄새가 이렇게 솔솔 나눌까? 그 웃음에 광숙도 마음이 놓여 더 크게 웃어 보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옆에서 같이 앉아 먹어드릴게요. 그러고는 부엌 식탁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모는 옛날 딸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우리 애가 어릴 땐 말도 얼마나 잘 듣고 웃을 때 보조개가 꼭 너 같았어. 그 말에 광숙은 괜히 목이 메었지만 장모 앞에서 눈치를 주고 싶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닮았다고요. 그러자 장모가 손을 내밀어 광숙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게 그냥 좋더라. 순간 광숙의 가슴이 아릿하게 시려왔어요. 장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에 스며든 따뜻함이 오래도록 남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광숙은 혼자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장모를 불러보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기억이 더 흐릿해져도 괜찮아요.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요. 그 다짐처럼 광숙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서글펐지만 한편으로 단단했어요. 다음 날, 결이와 봄이가 한 회장 집에 있는 날이었어요. 장모는 반가워하며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이런저런 질문을 했죠. 하지만 대답을 듣고도 조금 뒤에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는 모습에 결이와 봄이도 마음이 쓰였어요. 결이가 광숙을 쳐다봤고 광숙은 작은 고개짓으로 이해하라는 듯 눈빛을 주었죠. 봄이는 애써 장난스러운 농담을 던지며 장모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장모가 느끼지 못하도록 애써 평소처럼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한 회장이 복도 끝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장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광숙이 옆에서 잔잔히 챙기는 모습. 한 회장은 그 풍경이 고마워서 또 안쓰러워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저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 끝에 한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행복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게 되었죠. 며칠 뒤 광숙은 술도가 마당에 앉아 작은 화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잡초를 뽑고 마른 잎을 손질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한 회장 집에 두고 온 장모 생각뿐이었죠. 이제 조금씩 잊히기 시작하나 봐. 그래도 곁에 있어줄 사람들은 많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이다가 마침 술도가에 도착한 결이를 보고 반가운 얼굴로 일어섰어요. 결이는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의외로 진지한 표정으로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광숙의 마음이 또 뭉클해졌죠. 그래. 그럼 저녁에 맛있는 거 좀 챙겨서 갈게. 우리 장모님 많이 기다리셨나 보네. 결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활짝 웃었어요. 저녁이 되자 광숙은 한 회장 집을 찾았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국이며 여러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장모는 그 자리에 앉아 광숙을 보자 환히 웃었죠. 광숙 씨, 오늘따라 얼굴이 더 예쁘네. 내가 오니까 집이 더 밝아 보여. 그 말에 광숙은 애써 눈가가 젖는 걸 참으며 장모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웃어주시니까 제가 더 기뻐요. 그날 식탁엔 결이와 보미도 앉아 있었어요. 장모는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결이와 보미는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해 주었죠. 광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짠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함께 있는 지금이 소중했어요. 이 시간이, 이 공기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용히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장모의 손을 꼭 잡았죠.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장모가 문득 광숙에게 물었어요. 광숙 씨, 혹시 우리 딸 봤어요? 그 애가 오늘은 늦네요. 그 말에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죠. 하지만 광숙은 부드러운 미소로 장모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네, 어머니. 제가 오늘 그 역할 할게요. 오늘은 제가 따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장모는 그 말을 듣더니 금세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광숙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애써 웃었죠. 그래, 너도 내 딸이지. 이 바보 같은 엄마가 그걸 몰랐네. 그 소리에 결이와 보미도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한 회장 역시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술도가로 돌아가는 길, 광숙은 혼자서도 자꾸만 웃음이 났어요. 마음속에 복잡했던 감정이 한순간에 다 풀리는 기분이었죠. 어머니가 오늘 그렇게 말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고 광숙은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며칠 뒤 한 회장은 술도가에 들러 광숙과 마주 앉았어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며 머뭇거리더니 결국 조용히 말을 꺼냈죠. 광숙 씨, 나도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광숙 씨를 얼마나 의지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걸 모르고 살았는지. 그 말에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 회장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어요. 저야 그저 곁에 있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불러주셨을 때 너무 고마웠거든요. 광숙의 말에 한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내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우리 장모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짧은 부탁 속엔 한 회장의 진심 어린 신뢰와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날 이후로도 광숙은 한 회장의 집에 더 자주 드나들었어요. 장모를 돌보며 결이와 보미와 웃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죠. 장모가 있고 또 물어도 괜찮았어요. 그저 함께 있고 손을 잡고 한 번 더 웃어주는 그 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조금은 특별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장모의 기억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희미해졌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광숙은 그럴 때마다 놀라지 않고 마치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웃으며 대답해 주었죠. 장모 역시 자주 잊어버린다는 걸 스스로도 아는지 광숙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중얼거릴 때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기억이 없으면 제가 다시 만들어드리면 되죠. 그 말에 장모는 늘 안도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적셨죠. 한 회장도 이제는 장모의 병을 담담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픈 마음에 광숙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만 광숙과 결이, 보미가 곁에서 함께 웃어주니 조금은 덜 외로웠던 거죠.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매일을 살았어요.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거실에 다 함께 앉아 TV를 보거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저녁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어느 날 장모는 광숙과 함께 사진첩을 꺼내보았어요. 오래전 가족사진 속에 환히 웃는 어린 결이와 보미, 그리고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장모는 사진을 쓰다듬다 문득 손을 떨더니 얘는 누구였더라 하고 중얼거렸어요. 광숙은 부드럽게 장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날 밤 광숙은 사진 속 사람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장모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이건 결이고 이건 봄이에요. 여기 웃고 있는 건 어머니 따님, 그러니까 제 친언니나 마찬가지죠. 장모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어느 순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했었지 그랬었지. 광숙은 장모의 손을 꼭 잡으며 마치 약속하듯 속삭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랑해주세요. 저까지도요. 그 말에 장모는 잠시 멍하니 광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어요. 결이와 보미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옆에 와 앉아 장모의 다른 손을 잡았죠.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던 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거실을 나섰어요. 그렇게 그 집은 조용히, 그러나 깊은 온기로 가득 찬 밤을 맞이했어요. 며칠 뒤 술도가 마당에서 광숙과 결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결이는 조금 더 차분해진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죠. 숙모, 요즘 할머니가 어머니 얘기를 더 자주 하세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광숙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어머니가 마음 편하게 웃으실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때 마침 보미가 차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숙모, 이거 드세요. 방금 탔는데 향이 좋아요. 광숙은 감사히 잔을 받으며 보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어엿한 어른이 됐구나. 그래도 내 눈엔 늘 어릴 적 그 웃음이 그대로인걸. 그렇게 혼자 마음속으로 흐뭇해하며 잔을 기울였죠. 그날 밤 술도가에 돌아온 광숙은 홀로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죠.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은 마당과 그 위에 흔들리는 꽃 그림자를 보며 그녀는 한참이나 미소 지었어요. 가끔은 힘들어도 이렇게 웃을 수 있으니 나는 아직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다 문득 장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도 내 딸이지. 이 바보 같은 엄마가 그걸 몰랐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날 이후 광숙은 예전보다 더 부드럽게 웃을 수 있었죠.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조용히 속삭였어요. 맞아요. 나도 이제 정말 누군가의 딸이 됐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어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술도가와 그 집 마루엔 여전히 조용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때론 기억이 흐릿해져도 괜찮았어요. 마음을 나누고 손을 잡고 다시 웃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광숙은 처음으로 아주 편안한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외로움 끝에 피어난 작은 웃음이 어쩌면 진짜 행복인지도 몰라요.